행정심판 청구기관의 제한을 받는 것은, 자, 행정심판은 세 개의 유형이 있잖아, 그지? 행정심판의 유형은 세 개인데, 엄밀히 말하면 몇 개? 네 개, 그지? 의무이행심판이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심판기관의 제한을 받는 것은 뭐하고 뭘까? 심판기관의 제한을 받는 것은 취소심판하고, 그지? 그 다음에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되겠지, 그지? 예. 심판기관의 제한을 받는 것은 취소심판과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될 거예요, 그지? 무효 확인심판은 왜? 무효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적용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심판기관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처분이 있음을 알거나 처분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그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취소심판하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만 인정한다, 그지? 아니 참 미안해.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있다, 그지? 자, 다른 것도 이제 다 같은데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지. 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야, 그지? 위에 거를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불변기간이라고 한다, 그지? 불변기간. 이 불변기간은 연장이 안 되는 기간이야, 그지? 불변기간은 연장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연장이 돼요?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연장이 돼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천재지변이 있는 뭐 그런 시점, 그지? 그러면 그것이 종료될 해제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은 날은 천재지변이 이제 끝난 날로부터 언제 14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89일이 지났는데 그날 천재지변일이 났어, 그지? 그럼 문제 그날로부터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이야, 그지? 80일이 지난 날로부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90일 이후에 14일이 아니라 그 청구할 수 없는 날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돼, 그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말이고, 그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지? 요 둘 중에 뭐가 더 적용된다 그랬어요? 더 빨리 도달하는 날이 적용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처분의 상대방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제3자한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제3자한테 적용이 되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은 뭐가 가능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뭐야? 처분이 있음을, 처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지, 그지? 처분을 알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거는 연장이 되는 기간이야, 그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변기간이 아닌 거지, 그지? 뭐 그런 이야기. 행정소송할 때하고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떤 날이다?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이런 거 했지. 그런 판례가 있다, 그지? 그래요. 예외적인 청구기간 책에 보세요, 그죠? 90일의 경우에는 예외적 청구기간이 뭐야? 그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하고요. 180일의 예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지, 그렇지? 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그래 돼 있지. 예, 그런 거 잘 보시고요. 복효적 행위에서의 제3자의 심판 청구 기간이 요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이제 제3자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설명했고요. 특별법상의 심판 청구 기간. 자, 요거는 뭡니까? 입법적으로 개정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그래, 그지? 개별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를 특별행정심판 절차라고 그러는데, 특별행정심판 절차는 일반 행정심판 절차보다 뭡니까?
이게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법마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막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야. 입법 전문가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지? 일반 국민은 입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해주면, 그지? 어떤,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구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지. 자기가, 예컨대 뭐 어떤 법에는 행정심판 기간 60일이거든. 그러면 행정심판법만 알고 있는 국민이라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불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입법론적으로는 행정심판법의 제소기간, 그러니까 청구기간을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지? 그래, 뭐 그런 이야기고요.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제척기간인가 시효인가? 시효하고 제척기간의 개념의 차이, 제일 중요한 개념의 차이는 뭔가 하면 중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야. 행정심판 제기할 때는 초일 산입하지 않아. 초일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야. 그지? 그러면 처분이 있은 날이 5월 1일이야. 그럼 언제부터 계산한단 말입니까? 5월 2일부터 계산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 첫날은 온전한 하루가 아니기 때문이지. 내가 5월 1일 오후 3시에 알았어. 그럼 하루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잖아. 그지? 그래서 첫날 안 하고요. 둘째 날부터 합니다. 그지? 근데 법마다 달라. 어떤 법은 초일을 산입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 다음 그 뒷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장기로 잘못 고지한 경우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거 뭐야?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라고 그래. 오고지는 잘못 알려준 거지. 그지? 오고지 불고지. 불고지부터 하자. 그지?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간이 산정이 되겠어요?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된 대로,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된 대로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적용되고요. 오고지는 두 가지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지. 그지? 어떤 경우야? 나한테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나한테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법률 규정보다 장기로 규정된 경우에, 그지? 장기로 규정이 된 경우에는 뭐가 적용이 되는가 하면 장기가 적용이 돼요. 단기로 적용이 된 경우는 나한테 불리한 경우지. 단기로 규정이 고지된 경우에는 뭐가 적용이 되는가 하면 법률에 규정이 된 게 적용이 돼. 그지? 결국 뭐대로 합니까?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하면 돼. 그지? 예를 들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날 제기하시오 그랬는데, 이 인사상의 오타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90일 이내에 해라 그러면 190일이 그냥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 단기는 뭡니까? 9일로 이렇게 오타가 났어. 그럼 뭐가 적용이 돼? 90일이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오고지 불고지 효과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처분의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심판 청구의 방식은 서면으로 한다. 그지? 서면으로 하는데, 따라서 기재할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하고, 그것이 보정될 수 없는 흠결인 경우에는 각하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요. 심판 청구 절차.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심판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이 자기 스스로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유를 적어서, 처분청은 사실은 자기가 받으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 결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서류를 보내야 되겠지. 그지? 그럴 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수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손을 줄일 거 아니야. 그지?
행정심판 청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거죠. 행정심판은 실제로 심판장에 가보면 하루에 많은 건수를 처리합니다. 10건 뭐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지. 그러면 소송과 비교할 때 심리의 그 성실함이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소송이라는 거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심리해서 판결을 내리는 반면에 이 행정심판은 짧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텐데 심판 청구서 한 장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뭡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은 행정심판 안 하는 거야, 그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행정심판이 강제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요. 심판 청구의 변경이나 취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그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청구의 취지나 청구 이유를 변경하는 거 쉽죠, 이거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 변경. 이것도 했잖아, 그지?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다 같은 거야, 그지? 특별히 없어. 심판 청구의 취하. 심판 청구는 취하하면 소급해서 소멸하는데 재결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민사소송하고 차이점, 민사소송은 뭡니까? 원고가 취소할 때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지?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대등한 권리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뭐야?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취하해주면 그냥 더 고마운 일인 거지, 그지? 그래서 동의 없이 할 수 있어, 그지? 효과 심의하면 되고, 그지?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 결정 이거는 똑같아, 그지? 임시처분제도. 처분 또는 부작위에 위협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시처분제도는 의무이행 심판제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가구제를 인정하지 않아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을 소용한 것이다. 임시처분제도는 그래서 뭡니까? 행정심판에 존재하는 특유한 가구제 제도야, 그지? 집행정지 제도도 가구제 제도인데, 그지? 임시처분제도도 가구제 제도야. 말 그대로 뭐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 행정소송에서 이야기되는 가처분제도하고 비슷한 거야, 그지? 그게 임시처분제도야. 그래. 즉 다음에 보시면 행정심판법의 규정에도 행정심판의 결정 전에 행정청의 처분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 제도가 있으나 이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지? 집행정지에는 거부나 부작위에는 활용할 수 없으니까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를 만들었다, 그치? 그래서 가처분제도에 해당된다, 그치? 그래서 임시처분제도의 적용 범위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심리, 요건심리 이것도 똑같아, 그지? 요건심리는 뭐라 그래? 본안전 심리라고 그러지. 주로 어떤 걸 적용해?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이나, 그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확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야, 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하겠죠. 본안 심리는 청구가 이유 있음, 이유 없음 확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은 대심주의. 대심주의는 뭐야? 원고나 피고처럼 청구인, 피청구인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 이런 말이고요. 처분권주의, 이거는 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지? 처분권주의는 뭡니까? 당사자 처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소송물의 개폐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처분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지? 처분권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처분권?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거겠지. 직권주의는 주장과 입증에 대한 거다, 그지? 주로 입증에 대한 거예요, 그지? 주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청구에 나타나니까 별로 직권주의는 주로 입증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직권주의라는 말은 뭐야? 누가 입증 행정심판위원회가 그지 입증해 봐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지? 심리 방식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이거는 있잖아요. 종래에는 소송과 심판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구술과 서면의 차이였다, 그지? 구술심리는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공개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서면주의는 비공개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어,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행정소송은 구술심리 이랬어요, 그죠? 근데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심판에 구술심리를 추가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라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심리의 방식을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라고 이렇게 명문으로, 그지? 규정을 뒀단 말이야. 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의 심리의 원칙은 구술이 원칙이야, 서면이 원칙이야? 옛날에 행정고시 1차 시험에 나왔어. 논란이 됐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 행정심판 심리 방식의 원칙은 뭐다? 문제는 있잖아요. 지문을 답지는 이렇게 나와. 1번은 구술심리 원칙, 2번은 서면심리 원칙, 3번은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 원칙 이렇게 나왔어. 답은 뭐야? 뭘로 답을 했을 것 같아? 출제자들은 정민정 뭘 답을 했을 것 같아? 한 번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 원칙이라고 답했어. 출제자는.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행정심판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이렇게 둔 것은 양자 모두를 심판의 원칙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죠. 그런데 반론을 제기했단 말이지. 서면심리가 원칙이 지금 말할 필요도 없다, 그지?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구술심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소수의 경우에, 그러니까 100건 하면 한 5건 이런 정도로 그 비중이 낮단 말이야. 그럼 과연 구술심리가 원칙이 되나?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면심리가 원칙인데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술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라고 적은 이유는 심리의 방식으로서는 심리의 방식만 보면 서면심리보다는 구술심리가 더 원칙적인 방식인 거지, 그지? 심리라는 거는 뭐야? 의견을 들어보는 건데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게 글로서 들어보는 것보다 더 원칙적인 방법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맞단 말이야? 서면심리 원칙이 맞다는 말이야, 그지? 이렇게 반론이 제기돼서 정답에 시비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아마 맞다 해주지 않았을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뉘앙스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구술심리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를 위주로 하고요.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술심리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있잖아. 심판에서는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시간이 없어요. 심판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판위원들 중에 저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 내 옛날에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당해고 심판, 노동심판 하는데 이틀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지. 제출된 서류가. 제출된 서류를 2박스 정도를 상자로. 그래, 수당은 10만 원이야. 그게 웃기는 짓이지, 그지? 그래요. 심리의 방식 했어.
그 옆에 보니까 서면심리 원칙으로 한다는 틀렸다로 답이 처리됐었나 보네.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방식으로 한다가 답으로 인정이 됐나 봐. 그지? 그래요. 비공개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구술심리 우선 원칙에 따라서 공개주의가 원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술심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아니며 종래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다가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술심리에 의한 보완이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지? 그렇게 보면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지? 그래서 나도 후자의 동의. 어쨌든 이제 행정심판법에서는 공개주의인가 비공개주의인가를 명백히 밝혀주는 게 좋겠지. 재결의 법적인 성질. 재결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행정행위로서의 성격과 있잖아요. 사법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지?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에서는 뭐로 봐? 확인으로 봐, 그지? 그 다음에 준사법적인 행위, 판단작용이란 말이지. 재결의 종류, 각하, 기각. 기각에는 뭐가 있어요? 사정재결이 있어, 그지? 사정재결하고 사정판결은 똑같은 거야, 그지?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사정재결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도 똑같아, 그지? 손해배상 기타 구제수단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인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재결의 범위. 재결의 범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위법 또는 부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지? 재결 기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돼.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서 재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이제 처분 이게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만약 60일 이내에 못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인용이 되나? 강제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거는 훈시적인 의미를 지니는 규정입니다. 행정 절차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지? 재결 절차, 심리 의결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본이 뭔지 알지? 재결서 그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정본의 반대말은 뭐야? 정본의 반대말은 복사본이겠지, 사본이겠지, 사본. 참가인에게도 재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네. 재결의 효력은 기속력. 기속력은 누구에 대한 효력이야?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이야, 그지? 우리 행정소송의 효력할 때 몇 가지 했잖아. 불가정력, 당사자한테 한 효력. 불가변력, 법원한테 한 효력. 기판력은 뭡니까?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효력이에요, 그지? 기속력은 뭡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이고요. 그 다음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그 옆에 573페이지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심판의 유형이 적당한가 했지, 그지? 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 유형이 적당한가? 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 유형이 적당하다 그랬어요? 의무 이행 심판이 적당하다 그랬지, 그지? 왜 그래? 이유는 뭡니까? 적극적 처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지?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뭐가 없다고요?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 의무가 없다, 그지? 적극적 처분 의무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의무 이행 심판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그지? 그래. 불가변력, 불가정력, 공정력. 그래요. 자, 공정력은 뭐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니까 공정력도 있다는데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게 사실은 좀 재미있어. 자, 이런 거지. 청구인은 이거는 뭡니까? 처분의 상대방이야, 그지?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처분청을 말하는 거지. 처분청.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있잖아. 자, 얘가 있잖아. 인용 판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업자인데 영업정지 1호를 받았다. 영업정지 1호를 받았는데 심판을 제기했다. 그런데 인용 결정을 받았어. 인용 재개를 받았어. 얘는 만족하지, 그지? 근데 처분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얘 정말 영업정지 1월 맞아? 이렇게 다투고 싶겠지, 그지? 근데 얘가 기각이 된 경우에는 뭐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시 다툴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 그렇잖아. 기각이 되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인용이 되면 얘가 얘를 다시 공격하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불균형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구인은 소송이라는 방법을 다시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피청구인은 있잖아. 만약에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재개를 얻더라도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소송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한테 불리한 제도지, 그지? 그래요? 맞아요? 불리한 제도라서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요거는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 이게 근데 기본적인 출발점 어디 있는 겁니까? 행정의 우월성이 있는 거야. 행정이 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한 행동을 해서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속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때는 얘가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한다, 그런 취지거든. 근데 사실 여기서 못 다투게 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지금 그래. 못 다투라고 있어. 근데 사실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여기에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는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있잖아. 내가 예전에 강릉대학에서 근무할 때 총장님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아유, 자기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고 본다, 그지? 교과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없는데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순간 당황한. 다툴 수 없어요.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 청구 금지. 재심판 청구 금지는 뭡니까? 행정심판은 한 단계밖에 없어, 그지? 두 번 다툴 수는 없어, 그지? 뭐 그런 거고요.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할 수 있어, 그지?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할 수 있어, 그지? 두 가지 경우 있잖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 재결 주의를 취하는 경우. 불복고지제도. 불복고지제도는 뭡니까?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행정심판할 수 있음, 또 행정심판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알려주는 제도예요, 그지? 행정소송에는 없다 그랬지, 그지? 심판에만 있고. 심판에만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행정심판이 갖는 자기 시정 기능, 그지? 자기 통제 기능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고지라는 거는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신청에 의한 고지, 청구에 의한 고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직권에 의한 고지는 직권에 의한 고지는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처분을 서면으로 하면 반드시 불복 방법도 알려주라, 이런 말이고요. 처분을 구두로 할 수도 있어요. 구두로 할 수 있나? 처분을 구두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분은 서면주의를 반드시 취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서면으로 하지.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한테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남기는 거 아니야, 그지? 서면으로 와야지 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할 수 있잖아, 그지? 대부분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야. 구두로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가 없단 말이야. 불복 고지 제도를 적용할 그런 의무가 없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너 행정심판도 할 수 있어, 이거 알려줄 의무는 없어. 상대방이 물어보면 답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고요. 서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별거 없어.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는 했어, 아까 전에. 그래요. 그래서 끝. 자, 민원 처리제도.
청원이라는 거 있다, 그지? 청원, 옴부즈만 뭐 이런 거 옛날에 조금씩 했던 거지. 그래요. 책이 있으니까 하고, 그지? 뭐 시간도 남으니까 하는 거지. 청원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지. 오랜만에 쓰니까 틀릴까봐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 청원이라는 건 뭡니까? 청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지? 청하고 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청하고 원하는 거, 바라는 바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청원에는 어떤 청원이 있어요? 세 가지 다 있어. 국가 작용이 다 있으니까 입법청원, 행정청원, 사법청원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청원과 제일 친하지 않은 것은 뭐야? 얘는 제일 안 친해. 재판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얘는 안 친해. 여기서 할 수 있는 청원은 뭡니까? 사법행정청원을 할 수 있어요. 사법 절차에 대한 청원 아니면 사법행정에 관한 청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판결에 대한 청원은 할 수 없어. 그지? 판결에 대한 청원은 안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뭐 청원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여기에 주로 있지, 그지? 입법청원에 주로 있어요, 그죠? 예. 입법청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 그지? 그것이 조례든 아니면 법률이든 간에 누굴 통해서만 only야, only. 의원을 통해서만 입법청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단체들이 요 법률 개정이나 제정을 원하는 단체들이 의원을 찾아가서 법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청원을 하지, 그죠? 그래서 입법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지? 그러면 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 그지? 입법에는 두 가지 입법이 있잖아, 그지? 하나는 뭐야? 정부 입법이 있고, 그지? 하나는 의원 입법이 있지, 그지? 정부 입법하고 의원 입법 둘 중에서 있잖아. 실제로 입법 청구의 개수, 입법 제한의 개수는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정부 입법하고 의원 입법하고. 옛날에는 있잖아. 1980년대 이전에만 해도 정부 입법이 의원 입법 이 정도로 많았어요. 9대 1이었어요. 9대 1. 지금은 어떤가 하면 있잖아. 지금은 의원 입법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입법에 대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통과율을 보면 정부 입법은 8, 90% 통과해요. 의원 입법은 20%, 뭐 10%, 20%밖에 통과 안 해. 이거는 뭐 어떤 현상이야? 이거는 있잖아. 의원에 의한 입법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권장이 될 바지, 그지? 사실은 이 의회 제도를 두고 있는 원칙에 따르면 의원 입법이 많은 게 당연한 현상이고 권장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지?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지? 근데 사실 우리 법이라는 게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3,000개가 넘는다는 말이야, 그지? 3,000개가 뭐 넘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그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들을 주로 받지. 그 누가 평가하는 시민단체에서 하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 이름을 올리려고 연말이 되면 수많은 이름 올리기 경쟁을 벌인단 말이지. 입법 발의는 한 30인 정도가 넘으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름 넣어주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자기가 입법 발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입법의 난발, 매우 좀 저간 현상들이지. 하여튼 이제 거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입법 청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관리해야 돼? 표를 관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아픈 데를 자꾸 이렇게 보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찾아오면은 안 해줄 수 없는 거지, 그지? 근데 법을 만드는 데는 있잖아. 하나의 법을 만드는 데는 정부 한 부처에서 거의 1년을 거쳐서 이 교수님들한테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그 성과로 또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지. 여기는 의원 보좌관실에서 있잖아. 뚝딱 만들자 한 이틀 만에,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지 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 그지?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청원 절차만 한번 볼게요. 청원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행위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가 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주의. 그지? 청원인의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 거소가 뭐야? 거소는 있잖아. 거자는 무슨 거자 쓰게? 살거자 씁니다. 살거자. 그래서 거소는 주소를 대체하는 개념이지, 그지? 주소를 대체하는 개념에는 거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현재지라는 개념이 있어. 주소는 자기가 정주하고 있는 곳. 정주라는 거는 뭐야? 마음 붙이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지? 정착하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곳을 주소라고 그래. 민법상의 주소 개념하고 행정법상의 주소 개념은 다르지, 그지? 민법상의 주소 개념은 실제로 정주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행정법상의 주소 개념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등록표가 있는 곳, 그지? 예. 그래서 사실 행정법에서는 거소나 현재지 개념을 쓸 기회는 별로 없어요. 예. 어쨌든지 그런데 거소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그지? 예. 그래. 청원서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해야 된다. 청원의 제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의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는 없다.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청원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 중요한 제도지, 그지? 근데 청원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지? 그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이잖아. 예. 옴부즈만 제도는 있잖아. 국가활동, 특히 행정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감시하는 그런 작용을 옴부즈만이라 그래, 그지? 옴부즈만이 말 그대로 사람이야. 옴부즈만이니까. 근데 옴부즈만은 크게 2가지가 있어, 그지? 의회형 옴부즈만이 있고요. 행정형 옴부즈만이 있어요. 의회형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것이 그 옴부즈만이라는 기관이 의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옴부즈만이 행정 내에 존재하면 행정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옴부즈만 제도의 소재에 따라 나눠지는 거지, 그지? 옴부즈만이 어디 존재하느냐? 옴부즈만 제도의 권한 근거, 그지? 의회에 있으면 의회형, 행정에 있으면 행정형. 이 둘 중에 원본은 어디야? 원본은 의회형이야. 옴부즈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나와. 옴부즈만 제도 이건 사실 어디에도 나와? 행정학에서도 배우지 조금, 그지? 예, 스웨덴에서 나온 건데 의회형 제도가 원본이야, 그지? 근데 의회형 옴부즈만은 사실 우리나라에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게 의회형 옴부즈만은 의회가 행정을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 뭐에 위배될 수 있어요? 권력 분립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지? 또 의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의회가 행정을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야? 예산도, 그렇죠. 예산도 아주 중요하지. 맞아. 그거 말고 직접적인 감독 제도에는 어떤 게 있어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게 있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옴부즈만까지 두면 정말 산 넘어 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그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차이점은 뭐야? 그렇지. 국정조사는 있잖아.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인 거지, 그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 국회의원이 제일 힘쓸 때가 언제입니까? 국정감사할 때 제일 힘씁니다, 그지? 그래, 옴부즈만 제도에서 기억해야 될 점 뭡니까? 뭐가 없어요? 강제권이 없어요, 그죠? 강제권이 없고요. 뭐 처분권이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권고권만 있어요, 그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말한다고 그랬어? 옴부즈만은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가르쳐 줬지 내가.
이빨 없는 감시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와치독이야 그냥. 그래. 우리나라는 옴부즈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는 어느 기관이 갖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그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옴부즈만으로의 역할, 행정, 심판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뭡니까? 부패 방지, 공직 부패 방지. 그래서 예전에 세 가지 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이야.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어. 그지? 이 세 개 제도의 공통점은 뭐야? 국민의 권리 구제한다는 공통점이지. 그지? 근데 셋 다 이질적인 거지. 그래서 있잖아. 조직이라는 것은 비슷한 일을 할 때 결합해서 융화를 이룹니다. 그지? 근데 이질적이니까 엇박자를 자꾸 내는 거지. 그지? 감사원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지? 감사원은 뭐 합니까? 회계 감찰, 그 다음에 직무 감찰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도 고충 처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지? 근데 사실 우리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말이야, 고충 처리를 받고 싶을 때 뭘 많이 합니까? 실제로는 뭘 많이 해? 강진이는 네가 고충 있어. 그럼 뭐 할래? 어디다가 호소할래? 실제로 뭘 많이 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많이 활용하죠. 그죠? 청와대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그지? 그래서 총리실 민원실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청와대 민원실도 있어요. 근데 이 민원 처리 제도는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 중에, 그러니까 민원하고 고충하고 차이점 뭔가 하면, 민원은 행정으로 인한 나의 불편함이 민원인 것이고요. 고충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 민원 중에서 아주 아픈 고충을, 아픈 민원을 고충이라 그래. 고충 그럴 때 고자 무슨 고자 쓰는지 알아? 쓸 고자 씁니다. 쓸 고자. 사실 내가 잘 몰랐는데 옛날에 고충처리위원회 면접을 가니까 있잖아. 다른 면접관이 물어보더라고. 그 학생 뭡니까 거기 임용 후보자한테. 그지? 고충이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네. 옆에서 듣고 있다가. 고충이 아주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 고질적인 민원을 고충이라 그래. 그래서 어쨌든지 이게 권고만 할 수 있는데, 이 권고가 실제로는 힘이 있어요. 무시 못해요. 권고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지? 그럼 또 감사의 지적사항이 돼.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야. 그지? 그래. 우리는 모든 행정기관에 민원실을 두고 있잖아. 그지? 고충이 많은 데가 특히 어디야? 검찰, 경찰, 시청 이런 데잖아. 그지? 그래. 자, 요까지의 수업은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예.